인천의 밤거리는 항상 고요했다. 항구에서 들려오는 간간한 트럭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배의 기적 소리만이 이 고요를 깨뜨릴 뿐이었다. 김민수 경사는 야간 순찰을 돌면서 이런 고요함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으로서 그는 이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을 자신의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밤은 뭔가 달랐다. 오래된 유기동물 보호소 근처를 지나던 중 녹슨 철문 앞에서 한 마리의 진돗개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꼼짝도 않고 서 있는 그 개는 야위고 지쳐 보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민수는 그 개의 눈에서 뭔가 불안한 것을 발견했다. 단순한 배고픔이나 버려진 슬픔을 넘어서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순찰차에서 내린 민수는 개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개의 눈빛이 그를 망설이게 했다. 마치 인간의 것 같은 그 눈빛은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했다. 더 가까이 다가가자 목에 걸린 오래된 목걸이가 보였다. 먼지와 흙으로 뒤덮인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닦아보니 그의 심장을 먹게 할 만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소유주, 김민숙, 민수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눈앞의 진돗개는 바다였다. 3년 전 인천 외곽 산악지대에서 실종된 그의 전 파트너였다. 그날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혼돈스러웠던 그 작전 중에 바다를 잃어버린 후 그는 몇 달을 뒤져도 찾지 못했다. 자책감과 상실감이 다시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바다는 약하게나마 꼬리를 흔들었다.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바다의 몸은 상처 자국들로 가득했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다. 분명 학대와 방치를 겪었을 것이다.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과 함께 민수는 바다를 조심스럽게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집으로 향하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바다는 지난 3년간 어디서 무엇을 겪은 것일까? 누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집에 도착한 민수는 바다를 위한 편안한 공간을 마련했다. 잠든 바다를 지켜보면서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첫 번째 단서는 분명했다. 바다를 발견한 그 낡은 보호소였다. 다음날 아침 그곳으로 다시 가보기로 결심했다. 잠들기 전 민수는 바다의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금속 안쪽에 희미하게 새겨진 숫자들과 문자를 발견했다. 이상한 암호 같았다. 사이버 범죄 전문가인 동료 지우에게 사진을 보내며 민수는 이것이 단순한 유기견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민수는 다짐했다. 바다가 겪은 일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밤이 깊어갈수록 그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비칠 무렵 민수는 이미 깨어 있었다. 밤새 바다의 상태를 걱정하며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바다는 구석에 웅크린 채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평소에 활발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침을 먹이려 하자 바다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민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특정한 소리나 냄새에 과민하게 반응했다. 마치 트라우마의 흔적 같았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민수는 동료 지호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목걸이에서 발견된 코드는 단순한 일련 번호가 아니었다. 복잡한 암호화 패턴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다. 지호는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요청했다. 보호소로 향하는 길에 민수는 바다를 데리고 갔다.
혹시 그곳에서 무언가를 기억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낮의 보호소는 밤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녹슨 철문 너머로 10여 마리의 개들이 좁은 케이지에 갇혀 있었다. 새로운 희망이라는 간판이 걸린 사무실에서 한 여직원이 나왔다. 그녀는 자신을 마르타 윤이라고 소개했다. 민수가 바다의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아, 그 진돗개요. 지난주에 익명의 기부자가 데려왔어요. 더 자세한 건 모르겠네요. 마르타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거짓말의 흔적이 느껴졌다. 민수가 더 자세한 내용을 물으려 하자 그녀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피했다. 보호소를 둘러보는 동안 바다의 행동이 급격히 변했다. 특히 뒤편의 창고 근처에서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다. 민수는 그곳을 조사하고 싶었지만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기록을 요청하자 다른 직원이 불완전한 서류들을 내밀었다.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었고 입양 기록도 불규칙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최근 3개월간 입양된 개들의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점이었다. 점심시간, 민수는 인근 카페에서 지우를 만났다. 그녀는 노트북을 펼치며 흥미로운 발견을 공유했다. 바다의 목걸이에서 발견된 코드 패턴이 다른 사건들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파주의 한 제약회사와 관련된 수상한 거래 기록들이 발견되었다. 민수 선배, 이건 단순한 유기견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화 중에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왜곡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수 경사님, 때로는 모르는 척하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민수와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이 사건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돌아갈 수 없었다. 바다가 겪은 일들과 어쩌면 다른 많은 동물들이 겪고 있을 고통을 밝혀내야만 했다. 위협적인 전화를 받은 후 민수는 더욱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그는 바다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평범해 보이는 검은색 세단이 거리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르타 윤에 대한 배경 조사 결과가 도착했다. 그녀는 2년 전까지 파주의 한 제약회사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바로 지우가 언급했던 그 회사였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민수는 이 연결고리를 더 파고들기로 했다. 바다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을 때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 공단 지역을 지나가던 중 바다가 갑자기 강하게 끌어당겼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낸 것처럼 특정 방향으로 민수를 이끌었다. 낡은 창고 건물 앞에서 바다는 멈춰 섰다. 건물은 겉보기에 버려진 것 같았지만 자물쇠는 새 것이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민수는 주변을 살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버려진 서류들을 발견했다. 대부분은 찢어졌지만 몇 장의 문서가 판독 가능했다. 거기에는 생체 화물이라는 단어와 함께 여러 숫자 코드들이 적혀 있었다. 지우에게 연락하자 그녀는 즉시 현장으로 왔다. 문서들을 검토하면서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바다의 목걸이에서 발견된 코드와 동일한 패턴이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서들이 국제 물류 경로를 암시한다는 점이었다. 선배, 이건 단순한 유기동물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적인 무언가가 있어요. 그때 바다가 다시 한번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창고 뒤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니 낮은 신음을 냈다. 민수와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향했다. 건물 뒤편의 환풍구를 통해 동물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엔진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민수는 재빨리 지우와 바다를 데리고 숨었다. 검은색 밴이 창고 앞에 멈춰 섰고 2명의 남자가 내렸다. 그중 한 명은 민수가 아는 얼굴이었다. 백수진, 새로운 희망 보호소의 원장이었다. 그들은 서둘러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큰 상자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상자에서 들리는 소리로 보아 분명 살아있는 것들이 들어있었다. 민수는 이 모든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돌아오는 길에 지우가 새로운 정보를 공유했다. 파주의 제약회사가 최근 동물 실험과 관련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희망 보호소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집에 도착하자 민수는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 아침에 잠그고 나왔는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이 뒤집혀 있었다. 서류들은 흐트러져 있었고 노트북은 사라졌다. 그러나 침입자들이 찾지 못한 것이 있었다. 민수는 전날 밤 바다의 목걸이를 분해해서 그 안에 숨겨진 작은 칩을 발견했고 이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것이다. 바다는 불안한 듯 낑낑거렸다. 민수는 그를 안심시키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더 큰 진실이 저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칩을 들고 경찰서 디지털 포렌식실로 향하는 길에도 그 검은 세단이 따라왔다. 민수는 몇 번이나 방향을 바꾸며 따돌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그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다. 강화도로 향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옛 동료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있는 곳이었다. 정말 큰일에 휘말리신 것 같네요. 민수씨, 이재훈 수의사는 칩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건 최신형 추적장치예요. 보통 실험 동물들에게 사용하는 거죠. 재훈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칩에는 바다의 생체 정보뿐만 아니라 정확한 이동 경로도 기록되어 있었다. 지난 3년간 바다는 파주에서 시작해 여러 장소를 거쳤고 특히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좌표들을 봐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재훈이 지도를 펼쳤다. 이 지역들은 모두 제약회사 시설들과 가까워요. 그때 바다가 갑자기 병원 뒤편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밖을 내다보니 귀에 익은 검은 세단이 보였다. 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다. 민수는 재빨리 자료를 챙겼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재훈이 서둘러 말했다. 제가 시간을 좀 벌어드릴게요. 민수는 바다를 데리고 뒷골목으로 빠져나왔다. 골목을 돌아 나오자 지우가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민수의 위치 추적 신호를 보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온 것이었다. 차 안에서 지우는 새로운 발견을 공유했다. 마르타 윤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의 진짜 이름이 마르타 윤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녀는 파주 제약회사에서 일할 때 다른 이름을 사용했어요. 박성희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그녀가 맡았던 부서가 지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굉음과 함께 차가 크게 흔들렸다. 누군가가 그들의 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백미러로 보니 그 검은 세단이었다. 민수는 핸들을 급하게 꺾었다. 좁은 시골길을 질주하는 두 차, 바다는 뒷좌석에서 불안하게 낑낑거렸다. 추격전 끝에 그들은 간신히 군부대 근처까지 도착할 수 있었고 검은 세단은 마지못해 뒤를 돌아섰다.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나서야 그들은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지우는 노트북을 펼치고 방금 전까지 하던 이야기를 이어갔다. 박성희, 아니 마르타는 동물 실험 담당 부서의 책임자였어요. 그리고 그녀가 사임한 시기가 바로 바다가 실종된 때와 일치해요. 민수는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큰 그림이 보이지 않았다. 왜 이렇게까지 그들을 쫓는 것일까? 단순한 동물 실험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민수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자신을 내부 고발자라고 소개했다. 첨부된 파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새로운 희망, 보호소를 통해 들어온 동물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매일 마지막 문장이 그렇게 끝났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들의 눈과 귀는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바다가 민수의 손을 핥으며 위로하듯 다가왔다. 민수는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었다. 내부 고발자와의 만남은 인천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민수는 지우와 함께 미리 도착해 주변을 살폈다. 바다는 차 안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놀랍게도 그녀는 마르타 윤이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제약 연구였어요. 하지만 점점 비윤리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죠. 마르타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새로운 희망, 보호소는 제약회사의 위장 시설이었다. 유기동물이라는 명목으로 데려온 동물들은 실험실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끔찍한 실험들이 진행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약물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동물의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르타의 말이 끊겼다. 바다는 특별했어요. 그는 우리가 본 그 어떤 개체보다도 강했거든요. 민수는 바다가 실종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마르타의 눈이 커졌다. 그래서였군요. 바다는 경찰견이었고 특별한 훈련을 받았죠. 그들은 바다의 특별한 능력에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갑자기 카페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바다가 크게 짖기 시작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마르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이 왔어요. 제가 미행당했나 봐요. 민수는 재빨리 비상구를 확인했다. 지우는 이미 카페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들어온 남자들은 곧장 마르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이상해요. 지우가 속삭였다.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민수도 같은 생각이었다. 이건 마치 그들이 일부러 존재를 드러내는 것 같다. 마치 더 큰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그때 마르타의 태블릿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실시간 영상이 떴다. 파주시설에서 대규모 문서 파쇄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다. 늦었어요. 마르타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없애고 있어요. 하지만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는 조용히 자신의 폰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방금 전까지의 대화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다. 지우가 미리 설치한 특수 앱을 통해 그들의 대화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직접 전송되고 있었다. 카페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특공대가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다. 마르타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자료를 전송했다. 그것은 새로운 희망, 보호소와 제약회사 간의 모든 거래 내역, 그리고 그들이 진행한 모든 비윤리적 실험의 상세한 기록이었다. 이걸로 끝난 걸까요? 지우가 물었다. 민수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충실한 파트너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의 말이 맞았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파주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 안에는 이 모든 것의 진짜 배우가 타고 있었다. 파주로 향하는 도로는 한밤중임에도 경찰차들로 가득했다. 민수는 지우와 함께 선두에서 달렸다. 바다는 뒷좌석에서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을 보였다. 그들은 제약회사 시설에 접근하고 있었다. 본사 건물은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주차장에는 여러 대의 차가 있었고 그 중에는 그 익숙한 검은 세단도 있었다. 민수는 특수부대와 함께 건물을 포위했다. 김민수 경사님,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진향 경찰청장이 서 있었다. 이번 작전은 제가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다. 그 중에는 백수진 원장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옆에 있는 우아한 차림의 여성이었다. 강미연 회장님. 지우가 놀란 목소리로 속삭였다. 국내 최대 제약회사 생명과학의 회장님이세요. 강미연은 평온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김민수 경사님, 정말 끈질기시네요. 하지만 이제 충분하지 않나요? 그녀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이건 우리 회사가 개발한 새로운 신경치료제의 특허 신청서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연구였죠. 하지만 바다의 반응이 달랐다. 그는 강미연을 보자마자 격렬하게 반응했다. 민수는 그제야 이해했다. 바다의 목걸이에 새겨진 코드, 그것은 단순한 실험 번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미연이 직접 관리하던 비밀 프로젝트의 코드였다. 회장님,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민수가 말했다. 마르타. 아니, 박성희 씨가 모든 것을 증언했어요. 강미연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그때 지우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다. 화면에는 지금까지 그들이 수집한 모든 증거가 떠 있었다. 불법 실험 기록, 동물 학대 증거, 비자금 계좌 내역까지. 당신들은 구조된 동물들을 이용해 불법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그는 도망쳤죠. 당신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증인이었으니까요. 강미연은 마지막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이 모든 것은 의학 발전을 위한 것이었어요. 때로는 큰 그림을 봐야 하는 법이죠. 경찰들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체포 과정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뉴스 속보가 전해졌다. 생명과학 회장 구속, 불법 동물 실험 혐의. 제목들이 줄을 이었다. 며칠 후, 민수는 바다와 함께 해변을 걸었다. 이제 바다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다른 피해 동물들도 하나둘 구조되어 새로운 가정을 찾아갔다. 고마워, 바다야. 민수가 속삭였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을 밝힐 수 없었을 거야. 바다는 꼬리를 흔들며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해가 저물어갔다.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이제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김민수와 바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처럼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는 매일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